박영자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본인 몸보다는 남의 건강을 먼저 챙기던 참 고운 분이셨어요. 칠순이 지나면서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며 건강을 위해 무언가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매일 아침 따뜻하게 타서 마시는 꿀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꿀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예전에는 없던 옆구리 통증이 은근하게 박영자 어르신을 괴롭혔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 1.1 정도였는데 갑자기 1.8까지 훌쩍 뛰어오른 겁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몸에 좋다는 꿀만 꾸준히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콩팥이라는 장기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콩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거품료가 심하게 나오거나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자료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이미 콩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중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10%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0%의 어르신들은 박영자 어르신처럼 콩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매일같이 신장을 공격하는 음식을 건강식이라 믿으며 드시고 계십니다. 꿀은 분명 180가지 이상의 효소와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가진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꿀 속에 들어있는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면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인 사구체에 염증을 일으키고 필터를 막아버립니다. 특히 특정 식재료와 함께 꿀을 드셨을 때 그 독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집니다. 오늘 저는 박영자 어르신을 다시 웃게 만들었던 그 비결을 여러분께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콩팥을 서서히 죽이는 최악의 꿀조합 3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황금의 조합 3가지는 또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 20년 노후 생활이 투석기 옆에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건강하게 산책하며 보낼 것인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박영자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어떻게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렸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콩팥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제게는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박영자 어르신의 신장 수치를 급격히 악화시켰던 그 위험한 주범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도 부엌 어딘가에 두고 매일 드시고 계실지 모르는 것들이니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콩팥 2글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박영자 어르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주범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자세히 상담해 보니 어르신은 평소 주변에서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조합은 콩팥에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이 조합들이 올라와 있다면 오늘부터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장 멈추셔야 할 행동은 견과류를 꿀에 절여서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호두나 아몬드를 꿀에 재워두고 매일 한 숟가락씩 드시는 걸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우리 콩팥에 날카로운 돌멩이를 집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견과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의 칼슘과 만나는 순간 수산칼슘이라는 아주 딱딱한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결석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더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집니다. 꿀 속의 과당은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혈액 속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결국 혈액 속에 넘쳐나는 칼슘과 견과류의 옥살산이 만나 콩팥 곳곳에 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결석들이 콩팥의 미세한 필터인 사구체를 통과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얇고 섬세한 필터망이 날카로운 돌 결정에 찢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정수기 필터에 모래알을 억지로 집어넣고 돌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한 번 찢어진 사구체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몸에 좋다는 호두를 꿀에 절여 매일 드셨던 것이 결국 콩팥 필터를 망가뜨린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술을 드신 다음 날 숙취 해소를 위해 꿀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해장꿀물은 거의 상식처럼 통용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에서는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이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죠. 동시에 꿀의 과당이 간으로 들어오면 요산이라는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간이 술을 해독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과당까지 들어오면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폭발적으로 치솟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요산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합니다. 요산 결정이 콩팥의 세뇨관을 꽉 막아버리면 급성 심부전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퉁퉁 붓고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통풍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들이 술 드신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발가락이 아프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해장 꿀물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고구마나 단호박에 꿀을 듬뿍 발라 드시는 간식 습관입니다. 겨울철 별미로 군고구마나 찐 단호박에 꿀을 찍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달콤하고 든든해서 건강 간식이라 믿으시겠지만 이것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구마와 단호박은 칼륨인이 매우 풍부한 식재료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콩팥은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지만 이미 지쳐있는 콩팥은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꿀에 당분이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가 칼륨을 흡수하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에 칼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 상태가 됩니다. 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심장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 부정맥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빴던 이유도 바로 이 고구마와 꿀의 위험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견과류 절임과 해장 꿀물, 그리고 달콤한 고구마 꿀 조합까지. 이 세 가지 조합은
여러분의 콩팥과 심장을 공격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셔야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의 콩팥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건강을 선물하는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박영자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렸던 비책을 본격적으로 공개할 시간입니다. 위험한 조합들을 식탁에서 다 치우셨다면 이제는 비어있는 콩팥의 기운을 건강하게 채워줄 차례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3개월 만에 신장 수치를 뚝 떨어뜨리고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먹는 방법과 순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콩팥을 살리는 황금의 조합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기적의 조합은 꿀과 실론 계피의 만남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하세요. 여기에 꿀 1스푼과 실론 계피 가루 반 스푼을 넣어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가장 유리합니다. 왜 이 조합이 콩팥의 보약이 되는지 그 의학적 이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미세 혈관을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확장해 줍니다. 콩팥은 결국 미세한 혈관들이 수없이 뭉쳐있는 장기입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필터인 사구체에 쌓인 염증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의 연구 자료를 보면 꿀과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신장 관련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당부 하나를 드립니다. 계피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실론 계피라는 이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이나 마트에서 보는 일반 계피는 카시아 계피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매일 드시면 오히려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실론 계피는 이 성분이 거의 없어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박영자 어르신께도 제가 이 점을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살려줄 귀한 조합은 꿀과 생강입니다. 생강 3조각 정도를 물 300ml에 넣고 10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세요. 그 다음이 가장 핵심입니다. 불을 끄고 물의 온도가 40도 정도로 충분히 내려갔을 때 꿀을 1~2스푼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이 생강꿀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노폐물 처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은 콩팥에게는 천연 해독제와 같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 수치인 크레아티닌과 요소 질소를 직접적으로 낮추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해야 할 고된 일들을 생강의 성분들이 대신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또한 생강은 콩팥에 쌓인 독소들을 분해해서 소변으로 시원하게 배출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이 생강꿀차를 드시면서부터 소변 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몸에 붓기가 빠지는 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꿀과 사과 식초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미지근한 물 1컵에 꿀 1스푼과 사과 식초 1스푼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우리 몸은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대사 과정을 통해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몸에 많이 쌓이면 콩팥은 이를 중화시키고 배출하느라 밤새도록 엄청난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사과 식초의 유기산 성분이 산성 노폐물을 알칼리성으로 빠르게 중화시켜 콩팥의 업무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줍니다. 말 그대로 콩팥에게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조합보다 더 중요한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꿀을 타실 때 제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면 꿀 속의 귀한 효소들이 전부 파괴될 뿐만 아니라 HMF라는 독성 물질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오히려 간과 콩팥을 공격하는 나쁜 성분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반드시 손가락을 담갔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하다 싶은 40도 이하의 온도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꿀을 드실 때는 금속 숟가락보다는 나무나 도자기 소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재질은 꿀의 유효 성분과 반응하여 효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이 나무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보관하던 지혜에는 다 의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금속 수저로 휘휘 저어 드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의 온도와 도구를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콩팥 수치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여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해 저도 항상 정성을 다해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자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렸던 3가지 황금조합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어르신께 직접 짜드렸던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유해 드릴게요. 박영자 어르신은 이 일과표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고 매일같이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콩팥의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6시 기상하자마자 꿀 계피물을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이 깨어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깨끗한 혈액순환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탄 꿀 계피물을 공복에 드시면 계피의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양을 늘려줍니다. 밤새 쌓여있던 노폐물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낼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박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아침부터 무언가를 챙겨 드시는 걸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점심 식사 후 30분이 지난 시점인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이때는 미리 준비해둔 꿀 생강차를 드실 시간입니다. 오전 중에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었던 생강차가 40도 정도로 적당히 식었을 때 꿀을 타서 드시는 것이 요령입니다. 점심 식사를 통해 들어온 단백질이나 여러 영양소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들을 생강의 성분이 빠르게 해독해 줍니다. 콩팥이 오후 업무를 시작할 때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든든한 주력자를 보내주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 무렵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꿀 사과 식초물을 한 잔 드십시오. 이것은 하루 동안 우리 몸 구석구석에 쌓인 산성 노폐물들을 말끔하게 청소해주는 마감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쯤 드시면 밤사이에 콩팥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이 물을 한 잔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를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꿀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적정량은 하루에 총 3스푼에서 4스푼 정도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1스푼씩 나누어 드시면 딱 좋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꿀 속의 과당이
오히려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하루 2스푼 이하로 제한하시고 혈당 수치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평소 즐겨 드시는 커피와 꿀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이 커피를 마시고 바로 입가심으로 꿀물을 드시곤 하는데 이것은 콩팥을 2번 죽이는 행동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강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콩팥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꿀의 과당까지 더해지면 콩팥은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커피피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꿀물을 드시는 것이 콩팥을 배려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박영자 어르신께도 오전 커피 한 잔은 괜찮지만 식후 꿀 생강차와는 꼭 시간차를 두라고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계피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파트 3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반드시 실론 계피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실론 계피는 겉껍질이 얇고 여러 겹으로 말려 있으며 색깔이 밝은 갈색을 띱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카시아 계피는 껍질이 두껍고 진한 고둥색이며 향이 매우 강렬합니다. 카시아 계피에 들어있는 쿠마린 성분은 매일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간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으니 꼭 포장지에 실론 계피 또는 실론 시나몬이라는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이 일과표와 주의사항들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이 6개월 만에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께도 그 기분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작이라는 말도 좋고 숫자 1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짧은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어르신들께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용기가 됩니다. 먼저 댓글을 남기신 분들의 글에 따뜻한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때 건강이라는 결승점까지 더 즐겁게 가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박영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얼굴을 뵙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전 처음 배웠을 때 그 어둡고 수척했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봄날의 햇살을 머금은 듯 얼굴에 건강한 생기가 가득하셨거든요. 걸음걸이 또한 어찌나 가볍고 씩씩하신지 진료실 분위기가 금세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기뻤습니다. 1.8까지 치솟아 저를 걱정하게 만들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1점이라는 아주 안정적인 수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박영자 어르신의 콩팥이 다시 제 기능을 찾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성실하게 걸러내기 시작했다는 생명의 신호입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사탕처럼 가볍고 지독했던 옆구리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느라 설쳤던 잠자리도 이제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신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박영자 어르신께 드렸던 말씀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그 작은 습관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내신 어르신의 정성이 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박영자 어르신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분명히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소중한 지식들을 마지막으로 3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먹지 말아야 할 3가지 조합인 견과류 꿀절임과 해장 꿀물, 그리고 고구마 꿀 간식을 오늘부터 완전히 멀리하십시오. 이것들은 여러분의 콩팥 필터를 찢고 요산을 폭발시키며 심장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둘째, 콩팥을 살리는 3가지 황금 조합인 꿀 계피문과 꿀 생강차, 그리고 꿀 사과 식초물을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가져오십시오. 이 조합들은 콩팥의 염증을 잡고 독소를 해독하며 산성 노폐물을 중화시키는 최고의 천연 보약이 됩니다. 셋째,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 온도와 나무 숟가락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먹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그 진가를 알아보고 건강으로 답해줍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다시 건강하게 춤추는 그날까지 저도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좋아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신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친구분들께 지금 바로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의 콩팥을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